입을 닫으세요. 조용히, 조용. 정숙하세요. 미친 새끼들 전신을 왜 보여줘야지. 전신 빠르게 보여드릴게요. 전신은 좀 이런 느낌입니다. 바로 첫 번째 사연부터 읽어드릴게요. 집에 닥치세요. 우선 많은 사연을 보내주신 여러분들 정말 감사드립니다. 그럼 첫 번째 사연부터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카푸소녀님. 저도 고해성사 받고 싶은 일이 있어서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저는 살면서 여러 가지 취미를 가져보았지만 요즘 제일 깊게 빠진 취미가 있는데 그건 바로 버추얼입니다. 혼자 있던 시간 적적함을 달래려고 기껏해야 침착땡, 풍월땡님네 생방송을 보면서 채팅으로 키읔키읔키읔만 치던 제가 이렇게 깊게 빠질 줄 몰랐습니다. 하지만 시작이 있으면 끝도 있기 마련이죠. 11월 말에 제 인생에 큰 변화가 있을 예정이라 졸업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사실이 너무나 아쉽습니다. 그런데 그런 생각을 하면 안 되지만 요즘 결혼 좀 미루면 안 되나? 라는 생각이 불쑥 떠오르곤 합니다. 모든 개인 일정을 방송 시간에 맞추는 건 물론이고 친구들 약속이나 여행 일정도 미루거나 취소한 적이 있습니다. 어차피 결혼하면 정신은 당연히 차리겠지만 결혼 시기를 1년만 미루고 싶다고 생각한 저 속죄받고 싶습니다. 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추가 내용을 적어주셨는데 사실 액정에 뽀뽀하고 닦은 적도 있음... 저는 사실 윗부분을 봤을 때는 이 형제님이 이제 당당하게 본인의 이름도 제출하시고 버추얼을 굉장히 열심히 보시는 걸로 알아요. 다른 이에게 모범이 되는 이 바람직한 행위라고 생각했는데 마지막 문장을 보고 정말 이 형제님의 죄를 어떻게 하면 좋을지 고민이 많습니다. 하지만 액정에 뽀뽀하는 것보다 본인 옆에 있는 본인이 사랑하는 사람에게 뽀뽀를 하는 것이 조금 더 유익하지 않을까요? 네, 앞으로 졸업까지 슬프시겠지만 그래도 끝이 있으면 새로운 시작이 있는 법, 새롭게 맺어질 가정에 충실한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졸업할 때 졸업풍 쏘시면은 버추얼 분들이 별로 섭섭해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거는 그냥 개인적인 견해이고요. 네. 아멘입니다. 우선 좀 가벼운 사연을 먼저 읽어보았고요. 다음 사연도 바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카푸스녀님. 저는 대학생 때 진짜 이쁜 여사친이 있었습니다. 예뻐서 고백도 많이 받고 길 가다가 번호도 꽤 따이는 친구였는데 왜인지 모르겠지만 저랑은 꽤 친해서 같이 점심도 자주 먹는 사이였습니다. 저희 2명 사이에는 한 친구가 더 있었습니다. 그 친구는 사실 저의 여사친을 좋아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저와 친구 그리고 여사친 이렇게 3명이서 같이 놀고 집에 들어가는 길이었습니다. 음료수를 들고 버스를 타고 집에 가는 길. 저와 제 친구는 먼저 내리고 여사친은 더 멀리 가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여사친이 3분의 1 정도 남기고 다 마신 음료를 들고 있었는데 제가 일찍 내리니까 대신 버려줄게 하고 들고 내렸죠. 그때 저는 대체 무슨 생각이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갑자기 친구를 놀리고 싶은 마음이 들었던 걸까요? 여사친과 평소에도 같은 빨대를 쓰고 붕어빵도 먹던 걸 같이 먹던 사이였던 저는 친구 앞에서 그 빨대로 남은 음료수를 마시며 부럽냐고 친구를 티베깅 했습니다. 이 일이 있고 친구와는 손절 직전까지 갔다 왔고 여사친은 졸업하고 자연스럽게 멀어져 가끔만 연락하는 사이가 되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제가 그때 여사친을 좋아했던 것 같습니다. 제 죄를 사해주세요, 세실리아 수녀님. 정말 더럽습니다. 죽어, 제발 죽어. 정숙하십시오. 여러분 정숙해주십시오. 정숙하십시오. 근데 이거는 어린 마음에 그럴 수도 있다는 말을 하고 싶지만 근데 이게 중고딩 학생 때가 아니라 무려 대학생 때 이야기입니다. 제가 최대한 괜찮다고 말하고 싶지만 이거는 약간 이분의 근본적인 인성, 내면이 조금 썩어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본진이랑 디티코 했다고 자랑하는 내가 카푸 팬이 아니고 다른 애 팬인데 카푸 팬 앞에서 나 카푸랑 디티코 했다 이렇게 말하는 급이잖아요. 죽여라 죽여. 누가 디티코. 야! 비유입니다. 형제님 비유이고요. 그 정도로 이제 인성이 글러먹은 녀석이다. 근데 사실 디티코라고 하기보다는 여성분은 아무것도 모른 채 있었으니까 약간 비유하자면 약간 그거네요. 나 카푸 빨간약 안다. 이런 느낌일 수 있겠습니다.
그렇게 비유를 하자면 정말 못된 녀석이라고 생각이 들고 이거는 정말 용서하기 조금 힘든 것 같습니다. 아무튼 지금은 착하게 살길 바라는 마음으로 형제님의 미래를 응원하겠습니다. 아멘. 그럼 빠르게 또 다음 사연을 한번 읽어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카푸수녀님. 저는 끔찍한 언행으로 한 여성에게 상처를 준 적이 있었습니다. 제 이야기는 속죄받을 수 있을까요? 때는 바야흐로 제가 고등학생이던 시절입니다. 남중을 나와서 여성에 대한 관심이 무한하게 커져가던 그때, 저는 찐따 같던 중학생 시절을 벗어나 고교 데뷔를 하고 싶어 열심히 자신을 꾸미며 발버둥 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동아리에서 한 여자아이가 저에게 관심이 있다며 친구를 통해 연락해왔고, 처음으로 여성의 호의를 받은 개찐따 출신인 저는 한창 기분이 좋아졌습니다. 이대로 부푼 가슴을 안고 행복한 연애를 했다면 좋았을 것을. 여자아이의 카카오톡을 전달받아 연락을 주고받던 중 결국 단둘이 영화를 보러 가자는 이야기가 나왔고, 저는 그녀와 주말 데이트 약속을 잡는 데까지 성공했습니다. 당시 저는 인생 첫 썸에 자신감이 하늘을 찌르던 상황이었고, 그 아이가 저에게 먼저 관심을 가졌다는 사실에 도취되어 있었습니다. 결국 데이트하기 전날 저는 비트코인 마냥 근거 없이 치솟은 제 자신감을 그녀에게 배설하고 말았습니다. 땡땡이는 이쁘게 입고 와야겠네. 나한테 잘 보여야 하니까. 하하. 제 추잡한 카톡에 그녀는 그런가? 라며 당황스러운 기색을 보였으나 저의 추태는 소방차 마냥 멈추지 않았습니다. 아니, 멈출 수 없었습니다. 네가 나 좋아하잖아. 이 한마디에 갑분싸가 된 그녀는 갑자기 답장이 짧아지기 시작했지만 당시 저는 전혀 눈치를 채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결국 데이트 날 영화를 보고 나서도 유일하게 남들보다 잘 아는 인문학에 미쳐서 뭐라도 되는 양 영화에 대한 평론을 1시간 넘게 늘어놓고 해석하기 시작했고, 내 자신의 멋에 취해서 뭐 내가 좋으면 밥이라도 먹어도 되고. 라는 싸가지 없는 말을 내뱉었습니다. 그런 저에게 그녀는 상냥하게 아니야, 바쁜 것 같으면 밥은 다음에 먹어도 돼 라며 배려하는 만남을 끝마쳤고, 저는 그 이후로도 그녀가 저를 좋아한다는 착각에 빠져서 여기저기 자랑을 하고 무용담처럼 이야기하고 다녔습니다. 마지막도 최악이야. 남들보다 사회성이 떨어지는 찐따에게 먼저 고맙게도 관심을 가져준 소심하지만 착했던 여자아이에게 최악의 첫사랑으로 보답한 저, 속죄받을 수 있을까요? 죄송한데 정말 딱밤을 존나 세게 때리고 싶습니다, 형제님. 고교 데뷔까지는 좋았지만 외면을 가꾸면서 내면은 아직 준비되지 않은 상태였던 것 같습니다. 다음에 만날 그 여성분들에게는 경거망동하지 말고 입을 조심하고 조금 진중한 사람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형제님의 미래를 응원하고 죄를 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입니다.